인도는 우크라이나 문제에서 미-러 사이의 중재 역을 할 수 있다. 랜드 연구소 논평 데렉 그로스먼 2023년 3월 20일 인도는 시도했지만 실패했습니다. 뉴델리에서 3월 초 열린 G20 외무장관 회의에서 우크라이나 위기를 비난하기 위해 미국과 그 동맹국 러시아와 중국 사이에 합의를 이끌어내려고 인도의 외교적 시도는 공감대를 얻지 못하고 묵살당했습니다. 수브라마니암 자이샹칼 인도 외무장관은 우리는 노력했지만 국가 간 격차가 너무 컸다고 인정했습니다. 인도가 분쟁을 둘러싼 강대국의 다툼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참가자들이 G20 공동선언문을 발표하도록 설득하는 데 실패했지만 미국과 러시아 사이의 미래 중재자로서 뉴델리의 중요한 역할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로 인도가 분쟁을 종식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될 우크라이나를 포함해 양측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올릴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가 인도에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뉴델리가 이 역할에 이상적으로 적합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선 1947년 독립 이후 인도는 비동맹 외교 정책을 유지해 왔습니다. 이것은 확실히 인도가 실제로 한 국가를 다른 국가보다 선호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으며 모든 당사자에게 개방 정책을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인도는 쿠바, 이란, 북한과 외교 관계를 맺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호주, 일본, 나토와 같은 미국의 확고한 동맹국들과도 외교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인도가 중재자 역할에 적합한 또 다른 이유는 인도가 전쟁에 가장 많이 관여하는 두 강대국인 러시아나 미국과 매우 건전한 파트너십을 맺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렌드라 모디 총리는 정부는 지정하게 다중동맹을 도입하여 비동맹 정책에 초과했습니다. 다중동맹을 통해 인도는 모든 강대국과의 협력을 강화하여 어느 하나의 강대국과 얽히지 않으려고 합니다. 뉴델리의 이 접근법은 지금까지 많은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예를 들어 인도가 우크라이나 위기를 규탄하기를 거부했기 때문에 러시아는 할인된 원유에 대한 인도의 최대 공급처가 되었습니다. 빠르게 발전하는 국가일 뿐만 아니라 현재 세계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국가인 인도의 막대한 에너지 요구량을 감안할 때 이는 놀랄 일이 아닙니다. 서방은 이러한 움직임에 실망했지만 뉴델리는 서방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크렘린에 대해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습니다. 냉전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는 인도와 러시아의 오랜 긴밀한 관계 덕분에 뉴델리는 미묘하지만 보복 없이 러시아 정책을 비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난해 인도네시아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에서 모디 총리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눈을 마주치며 오늘날은 전쟁의 시대가 아니다. 이에 대해 전화통화를 했다고 말했습니다. 인도와 미국의 파트너십은 적어도 러시아와의 파트너십만큼이나 강력하며 틀림없이 역사상 최고입니다. 2013년, 14년 모디 총리가 집권한 이후 뉴델리는 주로 인도 태평양 전역에서
중국의 점령하는 세력화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과의 유대 강화를 우선시했습니다. 2017년 중국, 인도, 부탄 사이의 지정학적으로 민감한 삼중연계인 포크람의 중국 도로 건설로 인해 인도군과 중국군 사이에 몇 달 동안의 군사적 교착 상태가 발생하여 모디는 점점 더 미국의 지원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그해 말 인도는 중국에 대항하기 위해 호주, 일본, 미국을 포함한 같은 생각을 가진 민주주의 국가 간의 안보 대화인 쿼드를 부활시키는 데 동의했습니다. 2020년 6월 중국군이 국경을 넘어 갈완 계곡의 인도가 통제하는 영토에 배치된 이후 다자간 및 양자간 협력이 계속된 채 수십 년 만에 최악의 충돌이 발생했습니다. 러시아 및 미국과의 강력한 관계를 넘어 인도는 그 자체로 강대국으로 떠오르고 있으며 이는 모스크바와 워싱턴은 물론 베이징, 서유럽 수도 및 기타 국가들이 전쟁에 대한 입장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지금까지 G20 회의가 보여주듯 인도는 이제 전체 개발도상국의 목소리이자 양심입니다. 지난주 외무장관 회의에서 모디는 글로벌 거버넌스의 실패를 언급하며 우리는 이 실패의 비극적 결과가 무엇보다도 개발도상국에 의해 직면되고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우리는 이방에 없는 사람들에 대한 책임도 있습니다. 많은 개발도상국은 국민을 위한 식량과 에너지 안보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면서 지속 불가능한 부채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개발도상국은 우크라이나 분쟁에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크라이나는 강대국 간의 지정학적 경쟁의 14선에 있기 때문입니다. 분쟁이 시작된 이후 유엔 투표 패턴으로 볼 때 그들은 서방 주도의 제재에 반대하지만 러시아가 이웃을 공격하지 말았어야 했으며 현상 유지 상태로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도는 미래 평화협정의 분위기와 윤곽을 설정하는 균형 잡힌 관점을 구현합니다. 마지막으로 인도만큼 갈등을 중재할 수 있는 좋은 위치에 있는다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개방도상국을 대표하는 인도의 유일한 진정한 경쟁자인 중국은 명백히 러시아와 손을 잡았고 최근에 발표한 12개 조항의 우크라이나 평화 계획과 같은 베이징의 말은 너무 한쪽으로 편향되어 있습니다. 분쟁 초기에 인도네시아와 이스라엘은 각각 키예프와 모스크바를 오가며 외교를 시도했습니다. 두 시도 모두 실패했는데 대부분 푸틴이나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협상할 준비가 되지 않았고 인도네시아나 이스라엘도 러시아에 영향력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나토 동맹국인 터키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평화협상 개시를 추진해왔지만 앙카라 역시 서방이 러시아를 도발했다고 비난하며 지진 복구에만 골몰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미국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베트남은 분쟁과 관련된 거의 모든 유엔 결의안을 기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다른 나라가 떠올 수도 있지만 현실은 인도처럼 역할에 맞는 나라가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주요 도전 과제 중 하나는 단순히 인도의 싸움이 아니기 때문에 뉴델리가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자인 샹카르는 지난해 유럽의 문제는 세계의 문제이지만 세계의 문제는 유럽의 문제가 아니라는 사고방식에서 유럽이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몇 주 전 G20 재무장관 회의에서 인도는 중국과 러시아가 작년 G20 정상회담의 발리 선언을 되풀이하도록 하기 위해 매우 일치된 노력을 기울였으며 이는 고무적입니다. 발리 선언은 모든 국가가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는 국제법과 다자간 체제를 수호할 것을 촉구하고 핵무기의 사용 또는 사용 위협은 용납할 수 없습니다. 갈등의 평화적 해결, 위기 해결 노력, 외교와 대화가 중요합니다. 오늘날의 시대는 전쟁이 아니어야 합니다. 마지막 문장은 푸틴에 대한 모디의 조언에서 나온 것인데, 적어도 작년 기준으로 인도의 입장이 본질적으로 국제적 합의임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지금부터 올 9월 G20 정상회담까지 인도는 포럼 이장으로서 합의에 도달하고 최종적으로 공동선언문을 발표할 기회가 부여될 것입니다. 이것은 좋든 싫든 뉴델리를 중재자 역할로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또 다른 주요 문제는 인도가 완전히 통제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푸틴만이 평화를 위한 주장을 제기할 시기를 결정할 것입니다. 그러나 9월이 되면 러시아의 군사공세와 우크라이나의 반격이 더 추운 기온이 시작되기 전에 마무리될 것으로 보이며, 잠재적으로 G20 정상회의 동안 협상을 위한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인도가 이런 기회를 잡는다면 세계 평화를 위해 최대한 활용해야 합니다. 외교 정책에 대한 뉴델리의 초현실주의적 접근 방식은 미국과 러시아 사이의 다리 역할을 함으로써 영향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정반대로 분쟁을 종식시키는 데 제한적인 성공을 거두더라도 인도는 다른 사람들이 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을 성취할 수 있는 신흥 강대국으로서의 자격을 강화할 것입니다. 이 전망만으로도 뉴델리가 행동에 나설 수 있습니다. 데렉 그로스먼은 비영리 초당파 랜드 코퍼레이션의 선임 국방부설가이자 서든 캘리포니아 대학의 겸임 교수입니다. 그는 이전에 펜타곤에서 국방 아시아 태평양 안보 담당 차관보의 일일 정보 보고반을 역임했습니다. 이 논평은 원래 2023년 3월 16일에 옵저버 리서치 파운데이션에 게재되었습니다. 논평은 랜드 연구원에게 전문 지식과 종종 동료 검토 연구 및 분석을 기반으로 통찰력을 전달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합니다. 안녕하세요. 사내TV의 싱크탱크 뉴스입니다. 세계 두뇌 집단의 연구 성과를 알기 쉽게 요약하여 소개합니다. 영상 편집, 브루 시스템, 영어 초역, 구글 번역, 요약 정리, TTN 박종비 박사. 제안사항이 있는 분은 sanai.tv@gmail.com.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